지금 이더리움 시장에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거 머지나 샤펠라처럼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만드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더리움이 지난 몇 년간 겪어왔던 모든 성장의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플랫폼으로 변모하기 위한 마지막 기반 공사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보유자뿐만 아니라 더 빠른 체인을 찾아 이탈했던 사용자들까지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압도적인 사용자 경험 혁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단순히 기술 업데이트 수준을 넘어섭니다. 과연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퍼즐 조각일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이번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더리움은 이제 하나의 L 블록체인에서 벗어나 다중생태계 기반의 플랫폼으로 공식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모든 거래가 시청이 있는 도시 내에서 처리되느라 병목이 생겼다면 앞으로는 L1은 오직 보안과 합의, 핵심 기준만 담당하고 실제 사용량은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L2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두고 이더리움의 페이즈 2 진입 신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페이즈 1이 이더리움을 POS 기반으로 전환하고 탈중앙 보안 구조를 정착시키는 단계였다면 페이즈 2는 이제 이 생태계를 실제 대중적 사용 단계로 확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푸사카는 방향 전환의 출발점인 겁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핵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는 거대했지만 지난 몇 년간 속도, 비용,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라는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거래 하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파이나 NFT 같은 온체인 실험이 늘어날수록 가스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체인을 찾아 솔라나 같은 다른 체인으로 이동하는 수요 이탈을 겪었죠. 결정적으로 지갑 생성, 프라이빗 키 관리, 가스비 설정 같은 과정은 일반 웹이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이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예 탈락 지점에 가까웠는데요. 결국 이더리움은 기술 규모에 비해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에 직면했고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 근본적인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L1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다 생기는 병목 현상이었는데요. 특히 디파이나 NFT, 그리고 온체인 실험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물리자 사용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결국 블록체인 자체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이더리움은 일반 사용자에게 너무 복잡하다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개발자들 역시 확장 한계 때문에 실험의 제한을 받았고요. 푸사카는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다단계 계획의 첫 번째 기반 설계 작업인 셈입니다. 푸사카를 통해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부분은 바로 블록 처리 능력의 향상입니다. 이더리움의 블록 가스 리밋이 60밀리언으로 증가하는데요. 이는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연산 처리량이 약 33%가량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가스라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거래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연산 단위인데 기존에는 가스 제한이 낮아서 한 블록에 넣을 수 있는 거래 수가 적었고 수요가 몰릴 때마다 가스비가 폭등했었죠. 이번 확장으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래와 더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네트워크 혼잡이 완화되고 거래 수수료 안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숫자로만 보면 TPS가 약 11%에서 13% 정도 자연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변화는 단순 처리량 증가를 넘어 이어질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푸사카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은 바로 피어 DAS입니다. 이 기능은 롤업이 데이터를 메인넷에 올릴 때 기존 이더리움 구조의 한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그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하고 검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어 DAS가 도입되면 모든 노드가 전체 데이터를 읽을 필요가 없어지고요. 대신 무작위로 선택된 일부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검증하도록 설계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데이터를 요구하던 방식에서 필요한 만큼만 확인하고도 안정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 결과로 처리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노드 유지 비용도 낮아지고 수수료 예측이 쉬워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푸사카의 필요성은 L1, L2, L0라는 레이어 구조를 이해하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이더리움 메인 체인인 L1은 도시의 시청처럼 보안과 최종 확정을 담당합니다. L2는 도시 매차를 분산시키는 고속도로처럼 이더리움 위에서 빠르고 싸게 거래를 처리하고 그 결과만 압축해서 L1에 올리죠. 마지막으로 L0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철도나 통신망처럼 여러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되게 해주는 인프라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L1 하나만 잘 돌아가는 시대를 지나서 L1과 수십 개의 L2, 그리고 L0을 통한 다른 체인과의 연결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건데요. 만약 L1이 여전히 느리고 데이터 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L2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롤업 데이터를 L1에 올릴 때마다 길이 꽉 막히는 병목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푸사카는 L1 이더리움을 멀티체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작업의 첫 단계인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혁신은 바로 사용자 경험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포함한 대부분의 블록체인 경험은 매우 기술 중심적이었는데요. 사용자는 지갑을 설치하고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고 가스비를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푸사카 이후에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용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 요소가 바로 계정 추상화와 서명 표준화인데요. 이 변화가 실현되면 마치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쓰는 것처럼 기술이 보이지 않는 사용성 중심으로 UI, UX가 재설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더욱 놀라운데요. 첫째, 로그인 방식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지갑이 없어도 우리가 평소 앱에 로그인하듯이 이메일, 구글, 애플 계정으로 웹3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결제 방식의 혁신입니다. 지금은 가스비로 이더를 따로 준비해야 했지만 푸사카 환경에서는 내가 가진 토큰으로 자동 결제가 가능해지는데요. 단순 거래나 NFT 구매를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스비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보안 경험도 바뀝니다.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증, 스마트 기기 연동을 통해 보안이 한층 간편해지고요. 결과적으로 푸사카 이후의 이더리움은 웹2를 쓰는 느낌, 즉 카카오페이를 쓰는 느낌에 훨씬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다만 투자를 고려할 때 과거 업그레이드 사례의 시장 반응 패턴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 머지, 샤펠라, 덴쿤 업그레이드를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었는데요. 업그레이드 전에는 기대감으로 약 57%에서 84%에 이르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직후에는 전형적인 셀 더 뉴스 흐름이 나오면서 약 24%에서 25%가량의 단기 조정이 반복되었죠. 단, 가격이 이미 많이 눌린 상태에서 진행된 업그레이드는 오히려 회복 랠리의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푸사카의 경우 당장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드는 이벤트가 되기보다는 이미 쌓여있는 구조적 모멘텀이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를 결정하는 신호탄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푸사카는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라 다가오는 수요에 맞춰서 미리 구조를 바꾸는 기반 공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고 규제 프레임워크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내년부터는 훨씬 더 실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더리움이 그 수요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건데요. 푸사카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준비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량이 늘어나고 L이 확장이 쉬워지고 사용자 경험이 웹이 수준으로 개선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따로 굴러가는 기능이 아니라 실사용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향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 변화일 수 있지만 이러한 구조적 혁신이 쌓여서 사용자 경험과 채택이 폭발하는 순간 이더리움의 가치는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